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보고서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다 라고 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 분석해주는 그런 도구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데이터 표이죠. 그 데이터들을 다른 형태의 표로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뽑아서 보는 게 우리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실행하는 방법은 삽입이라는 메뉴에 표에 들어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돼요. 그럼 피벗 테이블도 직접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해당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셀에 보니까 우리 데이터 목록, 지금 이 데이터 목록을 이용해서 제시된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완성하시오 그러고 나왔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거나 피벗 차트를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 피벗 테이블 둘 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표에 들어가게 되면 돼요. 해서 삽입에 우리 표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피벗 테이블 아래쪽 있죠? 자, 이 아래쪽을 내가 선택해서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야, 피벗 차트 만들 거야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일단 피벗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데이터 부분이 전부 다 범위가 설정이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표 또는 범위를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는 범위가 지금 여기 설정된 거고요. 지금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는 것도 있죠. 자, 요 얘기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도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된 거로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외부 데이터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리고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새 워크시트라는 것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앞에서 차트 만들었었죠. 그 차트랑 똑같죠.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른 파일로 우리가 보낼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파일에서 새 워크시트로 만들래, 기존 워크시트로 만들래,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새 워크시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워크시트가 지금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이제 이쪽에 작성이 될 거야. 내가 선택한 데이터가 요만큼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아래쪽에서 이제 끌어다 갖다 놔라. 그래서 행으로 뭘 볼래, 열로 뭘 볼래, 값은 뭘 볼래, 보고서 필터는 뭘 볼래 라고 해서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갖다가 드래그해서 내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처럼 이제 만들어 줄 거죠. 자, 요 그림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피벗 테이블 하나씩 만들어 보자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성명이라고 해서 모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보고서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명이 써져 있는 부분이 이 보고서 필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직급 있죠. 직급이 이제 행 레이블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보니까 이제 근무팀하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근무팀에는 기술팀도 있고 영업팀도 있고 총무팀도 있대요. 이런 게 이제 열 레이블로 들어가는 거고 실제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 있죠. 이 데이터가 이제 이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피벗 테이블 그림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이 성명이 우리 보고서 필터다. 그 다음에 이 직급 있죠. 직급이 이제 행 레이블이다. 그리고 근무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요 열 레이블이다. 그리고 요 값들 여기 보면 숫자들이 써 있는데 이 숫자들이 무슨 값인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합계라고 써져 있고 급여라고 되어 있죠. 이 급여에 대한 금액들이에요. 그 급여라는 값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그림 보고 하나씩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성명이라는 거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게 되면 이제 요 피벗 테이블이 나타날 위치에 하나씩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이라는 거예요. 직급이라는 거 이제 행 레이블로 갖다 놓고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그림처럼 그렇게 직급하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근무팀이요. 근무팀은 이제 열 레이블로 갖다 놓을 겁니다. 했더니 근무팀을 갖다 놓으니까 열 레이블하고 기술팀, 영업팀, 총무팀하고 이렇게 쭉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급여요. 급여도 우리가 값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값들이 쭉 들어가고 이곳에 이제 합계 급여의 합계를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됐는데 이곳에 보니까 우리 행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쪽에 보니까 열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림에는 근무팀이다, 직급이다 해서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열 레이블이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글자를 지우고 우리가 근무팀이라고 쓰고 행 레이블을 선택하고 직급이라고 써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이 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에 가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런 제목들 있죠. 그런 제목들이 이곳에 직접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축 형식으로 표시라는 게 있고 개요가 있고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가 있고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이라는 게 있고 항목 레이블 반복 안함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압축 형식으로 표시라는 게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뭘 압축하냐면은 만약에 행 레이블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직급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행 레이블에 여러 개 필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여러 개 필드를 하나로 전부 다 압축을 해서 하나의 열에 모든 필드가 그렇게 표시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줘요. 그때 이제 각 필드의 단계를 들여쓰기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게 압축 형식으로 표시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보조금이라고 있죠. 이 보조금을 제가 행 레이블 쪽으로 한번 이동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보조금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행 레이블에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행 레이블로 제가 직급하고 보조금을 전부 다 설정을 해줬어요. 설정을 했더니 위에 있는 직급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들여쓰기 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이 나타나고 직급이 나타나고 보조금 나타나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를 지금처럼 하나의 열로 이렇게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 압축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요 형식이요. 개요 형식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직급 따로 보조금 따로 따로따로 행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줬을 때 각각의 열로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게 우리 개요 형식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직급이 여기 표시됐죠. 첫 번째 직급이 여기 표시됐고 첫 번째 보조금이 그 아래 행에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서로 다른 행에 그렇게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직급 3이 나왔고요. 그 직급 3에 대한 보조금이 다른 행에 그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개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형식이요. 테이블 형식이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직급과 보조금을 같은 행에다가 그렇게 같이 표시해 주는 게 우리 테이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요 형식으로 바꾸고요. 개요 형식에서 한번 보세요. 요 밑에 보게 되면 모든 항목 레이블을 반복을 시킬 거냐 아니면 항목 레이블을 반복 안 할 거냐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해서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이라는 거는 항목마다 레이블을 전부 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표시해 주는 거고요. 항목 레이블 반복 안함이라는 거는 항목 레이블을 처음에 한 번만 딱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항목이죠. 이만큼 이제 첫 번째 항목인데 그때 이제 직급이라는 게 여기 써져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이 그때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개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급 1이라는 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표시할 건지 아니면 한 번만 표시할 건지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1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에도 직급 1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항목 레이블 반복 안함으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직급 한 번, 보조금 한 번, 직급 한 번, 보조금 한 번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반복할래 안 할래 그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보조금 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만들어 봤는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우리가 엑셀 목록이 됐든 외부 데이터가 됐든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아니면 다른 피벗 테이블 데이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있죠. 얘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이제 뭐 근무팀을 어디다 놓고 직급을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이제 피벗 테이블의 모양이 바뀌겠죠. 해서 행이 됐든 열이 됐든 이런 위치를 변경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 필드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조건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룹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업한 피벗 테이블은 현재 시트에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시트로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더라. 다른 파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다른 파일로는 못 만들더라. 그리고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섹션 95에 있던 이 데이터를 이용했죠. 여기서 내가 값을 변경시키게 되면 그 피벗 테이블도 같이 변경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원본을 만약에 바꿀게요. 지금 직급 1에 영업팀에 지금처럼 금액이 96만 8,300원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직급 1에 영업팀에 우리 금액을 10만 원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1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나서 피벗 테이블로 가서 보면 아직 안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할 때는
맨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옵션에 들어가 주면 돼요. 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모두 새로 고침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직급 1의 영업팀의 금액이 1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새로 고침 할 수 있더라.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든 것들은 원본 데이터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내가 새로 고침할 수 있더라. 그럼 이제 해당 내용을 보고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여기 보게 되니까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 엑셀 목록을 이용해도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고요.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할 수 있고 다른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 목록 중에서 이제 내가 어떤 필드를 이제 행해 놓을지 어떤 필드를 열에 놓을지 그 위치를 변경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각 필드마다 우리가 조건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할 수 있게 그렇게 그룹으로도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피벗 테이블은 현재 워크시트에다가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워크시트에 그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피벗 테이블 필드 단추를 다른 행 그쪽으로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변경도 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필드 단추의 위치를 변경하면 우리 데이터 표시 형식도 같이 그렇게 변경이 되더라. 그리고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모두 새로 고침이라는 걸 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데이터도 변경할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과 원본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피벗 테이블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벗 차트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에 우리가 피벗 차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피벗 테이블 가지고 우리 피벗 차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에 아무 곳이나 하나 찍어주면 돼요. 찍어주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도구 여기 보면 피벗 차트라고 있죠.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렇게 찾아오면 돼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의 도구의 피벗 차트. 피벗 차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묶은 세로 막대용으로 할게요. 예,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기술팀, 영업팀, 총무팀하고 이 데이터가 이 순서대로 들어있죠. 그거대로 이제 범례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 기술팀이라는 걸 끌고 영업팀 뒤로 갈 겁니다. 영업팀 뒤로 가게 되면 영업팀, 기술팀, 총무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얘도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피벗 테이블에서 뭔가 수정을 하면 그게 바로바로 피벗 차트에 적용이 되더라. 반대로 우리가 피벗 차트에서 뭔가 수정을 하면 그것도 피벗 테이블로 바로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피벗 차트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피벗 테이블이 없는데 내가 피벗 차트를 만들겠다? 못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피벗 차트를 그냥 만들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같이 생성돼요. 그래서 내가 피벗 차트만 만들겠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피벗 차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이 생기고 그때 생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피벗 테이블 얘를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해서 피벗 테이블을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했더니 차트도 남아있긴 하죠. 근데 얘는 그냥 일반 차트예요. 피벗 차트가 아니라. 자, 그럼 실행 취소 한번 해서 보자고요. 자, 피벗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성명이다, 직급이다, 근무팀이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특정 성명을 선택하고 나서 어떤 특정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그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개 항목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체크 상자가 생기고요.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들만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보여줘요.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보여줄 때 여기도 피벗 테이블도 같이 그 사람의 데이터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 피벗 차트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피벗 테이블을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그런 선택 항목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냥 일반 차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피벗 차트요. 그럼 해당 내용 보고 같이 정리 좀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벗 차트요. 피벗 차트다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한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피벗 차트라고 하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주거나 피벗 차트에서 우리가 데이터에 변화를 주게 되면 연결된 피벗 테이블, 연결된 피벗 차트가 같이 서로서로 변화되더라, 변경이 된다. 작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생성이 된다?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더라.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피벗 차트를 작성을 못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차트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함께 만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차트는 어떻게 된다? 일반 차트로 변하더라. 피벗 차트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피벗 테이블 있죠? 이미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차트를 만들 수 있더라. 우리가 표준 차트에서 항목이라고 얘기하는 게 축필드, 항목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차트에서는 범례 필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표준 차트에서 데이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값 필드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피벗 차트를 만들 때 모든 형태의 차트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분산형이든 거품형, 주식형 이런 차트는 피벗 차트 보고서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해서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의 특징이 있죠. 특징 엄청나게 자주 물어봐요. 자주 물어보고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가 그룹 지정도 할 수 있다. 조건도 줄 수 있더라.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피벗 테이블 구성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보고서, 필터 필드라는 것도 있고요. 값 필드라는 것도 있고 열 레이블, 행 레이블도 있고요. 값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고서 필터하고 여기 있죠. 여기 성명, 보고서 필터에 이제 성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다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특정 항목만 내가 선택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 레이블에 이제 직급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직급하고 여기를 보고 우리가 행 레이블이라고 부르고요. 근무팀하고 기술팀, 영업팀, 총무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 열 레이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값 영역에다가 드래그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엑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맨 위 꼭대기에 보면 성명 모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보고 우리가 보고서 필터 필드라고 그렇게 불러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모드로 돼 있는데 여기 삼각형을 누르고 어떤 특정 사람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 사람의 데이터만 그렇게 볼 수 있게 필터 기능을 제공해 줘요. 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한 명씩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박스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개를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보여주고 그 자리에는 다중 항목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보고서 필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열 레이블, 근무팀 갖다 놨고요. 행 레이블에 직급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근무팀이다. 그리고 각각의 부서들의 데이터가 전부 다 열 단위로 그렇게 표시되게끔 그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급이 이제 행 레이블이죠. 행 레이블에 직급을 갖다 놓으니까 각 직급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행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행 방향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겠다, 열 방향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정한 그런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요 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놔도 되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우리가 열 레이블, 행 레이블로 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요. 자,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요 데이터가 지금 급여 합계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급여 합계를 전부 다 보여줬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교통비를 하나 추가시킬게요. 교통비를 추가시킬 때는 피벗 테이블 선택해주고 교통비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곳에 알아서 교통비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 모양도 변하죠. 해서 각 부서별로 영업팀이다, 기술팀이다 해서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마다 이제 급여의 합계, 교통비의 합계, 급여의 합계, 교통비의 합계 하고 이렇게 나타내줘요. 지금 이곳을 보게 되면 합계급여, 합계교통비, 합계급여, 합계교통비하고 쭉 써져 있죠. 얘네들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값필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해당 값을 표시할 필드들이요. 항목들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값필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값필드가 여러 개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면 이 값을 열 단위로 보여줄래, 행 단위로 보여줄래 하고 요거를 내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 시그마 값이라는 게 우리 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열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 시그마 값이라는 걸 행 레이블로 옮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가 돼요.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처럼 행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죠. 합계 교통비다에서 행 단위로 보여주고 합계 급여다에서 행 단위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서 값 필드에서 2개 이상을 선택했을 때 이게 생기더라. 생겼을 때 그 데이터를 그 값을 이제 행 단위로 볼래, 열 단위로 볼래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합계다 해서 합계만 나오는데 이 합계를 다른 걸로 또 변경시킬 수 있어요. 변경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급여를 바꾸겠다 그러면 이곳에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 삼각형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숫자 개수다, 표준 편차, 분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내가 선택해서 각 값들을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자, 평균으로 고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이곳에 평균 급여라고 돼 있고 실제 데이터들도 평균으로 다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역이요. 요 영역은 이제 실제 우리가 선택한 거, 행으로, 열로, 값으로 선택한 그런 내역들이 이제 이곳에 표시되는 거예요. 해서 이곳을 보고 우리가 값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설정했던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그런 실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곳이죠. 해서 이곳에 보게 되면 뭐 전체 평균도 있고요. 전체 합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총 합계하고 이렇게 데이터도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행과 열에 대한 요약 분석 값이 그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7만 원을 내가 다른 데이터로 고치겠다. 수정 못해요. 지금처럼 수정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곳에 나타난 이런 데이터들은 내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더라. 자, 그럼 해당 내용 보고 정리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보고서 필터 필드라고 나왔죠. 얘는 값 영역에 페이지별로 구분해서 나타낼 필드들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여기서는 내가 모두 다 나타내게도 할 수 있고요. 특정 필드만 내가 선택해서 나타나기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값 필드요. 이 값 필드는 값으로 어떤 걸 표시할래? 그거 이제 선택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원본 목록으로 우리가 분석할 대상을 그렇게 나타내는 게 값 필드요. 우리가 숫자가 들어있는 그런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도 구하고 개수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고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자가 들어있는 그런 필드 있잖아요. 그런 필드도 우리가 값 필드로 쓸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뭘 구하냐? 개수를 구할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개수를 셀 때는 문자 형식의 필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값 영역에다가 2개 이상의 필드를 내가 지정했을 때 뭐가 생긴다? 값, 시그마, 요 필드가 생성이 되더라. 생성이 돼서 이제 그 값을 행 단위로 볼래, 열 단위로 볼래,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런 거는 언제 생긴다? 2개 이상의 필드를 지정했을 때, 값 영역에다가 2개 이상의 필드를 지정했을 때만 요 값 필드가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요. 얘는 행으로 뭘 표시할래, 열 단위로 뭘 표시할래, 그거 이제 지정하는 그런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값 영역이요. 값 영역은 말 그대로 분석하고 요약한 그런 데이터가 이제 표시되는 곳을 보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정해주는 함수에 따라서 이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과 열 레이블을 요약한 분석값이 값 영역의 각설로 그렇게 표시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값 영역에 표시된 그런 데이터는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도 못하고 편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원본 데이터에 가서 우리가 변경을 시키고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구성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구성 요소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룹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특정 필드를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룹화입니다. 자, 요 그룹화를 할 때는 문자가 들어있는 셀이 됐든 숫자가 됐든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이런 데이터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필드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모든 필드에 대해서 다 그룹화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숫자가 됐든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이런 데이터로 이제 그룹 지정하는 방법이요. 해당 필드를 먼저 어디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해당 필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그룹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돼요.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그룹화 대화 상자가 뜨고 시작을 얼마로 할래, 끝을 얼마로 할래, 단위는 몇 단위로 해서 나타낼래 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얘는 시작이 1이고 끝이 10이죠. 5단위로 나타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6부터 10까지 해서 직급을 이렇게 5단위로 묶어서 그룹화 시켜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숫자가 됐든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룹화를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데이터 그룹 지정할 때요. 문자 데이터를 그룹 지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그룹으로 묶을 것들을 다 선택을 합니다. 먼저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이라는 거 눌러주면 돼요. 원래 그룹이라는 거 눌렀을 때 그룹 대화 상자가 떴죠. 근데 문자일 때는 그룹 대화 상자가 뜨지 않고 지금 얘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여기 그룹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우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룹명을 내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일 때 아닐 때 그렇게 좀 달라요. 다르니까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